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밤낮으로 극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땅 꺼짐과 질식사고, 정전 피해까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자도 급증해 누적 사망자가 11명, 지난해 같은 기간 4명보다 7명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착용한 구조대원들이 맨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참 동안의 수색 끝에 맨홀 안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상수도 누수공사 현장에서 한낮에 맨홀 안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고 1명이 숨졌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는 만큼 맨홀이나 오폐수시설, 축사 등의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지난 6일 인천 계양구에서도 도로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부는 즉각 사고 조사에 착수했고 김영훈 장관은 맨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와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낮에는 물론 밤에도 30도를 넘는 열기에 아스팔트가 녹으면서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40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1명이 발생해 지난해 4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폭염 일수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길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가축들도 견디지 못하고 101만 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보다 10배 넘는 피해 규모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의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호흡 피해 복구 및 수색 인력이 온열 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선 산불과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대구에서 부산까지 100km를 달리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까지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1시간 이상 위험한 운전을 이어가던 중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고희훈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도로 한가운데를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뒤쫓았던 차량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터널 근처까지 도착하고 나서야 차량을 도로가로 유도합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40대 여성 A씨. 대구시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부산 태종대까지 가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곳까지 운전한 거리는 100km에 달했고 운전 시간은 1시간 반을 넘어섰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1%,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A씨가 음주운전 중에 인터넷 라이브 방송까지 했다는 겁니다. A씨의 음주운전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됐고 이러한 모습을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경북청에서 이 공조 신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BJ 채널로 일단 접속을 한 다음에 실시간 이동 위치를 파악하고 그 관련한 그 주변에 있는 순찰차에게 지령을 해서 추격을 하라고.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잠을 자고 나와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를 협상 카드로 새로 제시했는데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추가 협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 유럽을 찾았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선 협상에서 우리 조선업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해상 패권 회복을 위해 조선업 재건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조선 산업에서 중국과 세계 1위를 다투는 한국에게서 미국 조선업 부활의 해법을 찾으려는 겁니다.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구체화하기로. 최종談判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전략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구호인 마가에 조선업을 더한 겁니다.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해 사실상 기술 동맹 수준의 패키지 투자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현지 투자와 금융 지원, 기술 이전 등이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협상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국 협상단이 있는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막판 협상을 앞두고 그야말로 전방위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조선업 쪽에 있어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이런 쪽에서 협력을 하면서 세 개 카드를 합치면은 그래도 타결될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 농축산물에서도 수입을 확대하는 부분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소고기와 쌀 수입 확대가 거론되는데 농업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양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상호 관세를 풀어도 다음 달 발표될 반도체 관세가 또 다른 고비입니다. 막판 승부처에 선 한미 통상협상. 정부의 승부수가 통할지 한미 통상협상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교육부와 대학들이 유급 대상 의대생 8천여 명의 복귀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부 대학은 온라인 강의 등으로 수업 공백을 채워 사실상 유급도 면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복귀 의대생 특혜 논란과 관련해 특혜 얘기보다는 아이들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교육을 잘할지 결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 25일, 경희대 의대는 의대 본과 1, 2학년 대상 학사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의대교육 정상화 일환이라며 9월 5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들을 경우 1학기 추가 기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15주에 달하는 수업을 6주 만에 끝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기말고사 성적 공시 후 유급자를 확정하기로 해 사실상 유급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각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대학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 같은 수의 강좌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정 공지를 올렸습니다. 원광대 의대도 4, 5주간의 온라인 수업으로 1학기 수업을 대체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장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성명을 내고 의대 학사 제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 있던 의대생들은 복귀를 선언하면서 어떤 특혜도 받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의 그런 감소 없이 이제 교육을 받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드린 것이고요.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충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칙을 변경해 학년제 과정을 학기제로 바꾸고 의사 국가고시 기회까지 사실상 추가로 제공한 상황에서 압축 수업까지 가능해지면서 특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특혜보다는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교육을 할지 결정해야 할 때라며 구체적인 학사 운영 계획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방송 중단 등 그간의 조치를 깎아내리며 앞으로 마주 앉을 일은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담화에서 남북 관계가 아닌 조선과 한국의 앞글자를 합친 조한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북한 담화의 주요 내용을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식 반응을 처음으로 내놓은 겁니다. 김 부부장은 이 담화에서 남북 관계가 아닌 조선과 한국의 앞글자를 합친 조한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이른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50여일 동안 앞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등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자신들과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해체되어야 할 부처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통일부 정상화를 내세운 것이 흡수통일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살포 중단 등 새 정부의 그간 조치들도 평가절하하며 남북 간 화해 조짐으로 해석될 여지에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50여 년 만에 중단된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 TV 방송을 두고는 진작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대화 메시지, 화해 협력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일종의 원천적 거부를 아마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아님을 기조화하는. 북한은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헛된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